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파일에 New를 클릭하시고요. 단위 픽셀로 먼저 맞춰준 후에 600에 40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자,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눈금자와 함께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완성 이미지 같이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 일단 배경색을 지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CC9라고만 입력하시면 CCCC99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Alt 딜리트를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불투명하게 채워 넣습니다. 저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의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순서대로 열어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르고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옵션 바에서 종횡비 고정 클릭해 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혼합 모드 적용할게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눌러서 여기에서 지시하고 있는 혼합 모드는 오버레이가 되겠습니다. 오버레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 나갈 거예요.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100%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이미지가 또 올려질 거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13번 이미지를 엽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이미지도 격자 보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하시고요. 텍스처라이저 맨 마지막에 있는 필터입니다. 자, 적용을 해주신 후에 여기서도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합성을 해야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반듯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되었고요. 이제 1급-14번 이미지를 열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비교적 명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용이하죠. 네,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방향 보시고요. 이것은 수평으로 뒤집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할게요.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내부 강선 효과 적용할 겁니다. 이너 그로우 클릭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1급-15번 이미지를 열고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배경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다르죠?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엔탈 지정하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여기에 이제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면화, 펫셋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에 있는 필터가 아닙니다. 자, 필터 누르시고 픽셀레이트, 픽셀화를 클릭합니다. 자, 펫셋 나옵니다. 네. 설정하시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외부 강선 효과입니다.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네, OK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미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1급-16번 이미지입니다. 자, 배경하고 유사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 음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펜툴로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하실 땐 펜 선택하시고요. 자, 옵션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패스, 셀렉션, 그리고 Exclude Overlapping Shape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선택할 부분에 펜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따놨는데요. 보시면은요, 점 찍고 직선일 땐 클릭, 곡선일 땐 드래그 하시고요. 이렇게 커브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자, 여기에 옆에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드래그 하시고요. 자, 위쪽으로 곡선 진행할 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휘게 되죠. 네, 그래서 Alt 누르고 기준점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다음 방향으로 직선을 진행하거나 곡선을 진행할 때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커브 전환하실 때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펜툴로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패스 작업이 완료가 되면 패스해 보시면요, 선택할 부분은 이렇게 흰색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굉장히 크죠?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고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자 보기 그리드 체크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고요. 우리 예제는 그리드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되도록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해서 해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하고요. 완성 형태 보시고요. 여기에 이 세부 설정의 정도 값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설정만 나오는 거지 그 세부 수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 보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급-17번 이미지. 여기에서도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에 곡선 그리다가 직선 또는 커브가 다른 곡선 방향 진행할 때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펜 맞추시고 Alt 눌러서 클릭한 후에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가 완료가 되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 패스해 보시면 이렇게 중간 부분, 이 부분은요 패스로 선택할 때 패스 exclude overlapping shape. 이거 저는 매번 설정하는 걸 깜빡깜빡합니다 하시는 분은요, 리셋 툴 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자리 큰 윤곽을 패스로 먼저 따서 닫힌 패스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공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공간을 나중에 또 닫힌 패스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지 선택이 이렇게 올바르게 됩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비율에 맞게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는 건 항상 쉬프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생각하시면서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 크기 조정하고 변형만 해서 배치하는 거지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나뭇잎 모양을 찾아볼 텐데요. 나뭇잎 모양은요, 네이처를 클릭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위쪽에 색깔이네요. 조금만 더 작게 그리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적용된 스타일은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6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도 어때요? 모양이 똑같은 나뭇잎이 있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들어가서 크기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 적용하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모양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 부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 확장하시고 맨 마지막에 웹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탭이 지정된 단추. 자,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너 섀도우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색상은 흰색을, 오른쪽의 색상 설정하시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리니어 90%일 때 색깔의 관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흐릿하게 이미지가 비치고 있죠. 네. 오페시티를 8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구름 모양으로 메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 모양들도 반복이 되고 있고 글자도 어때요? 중앙에 이렇게 정렬된 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맨 위에 있는 보습 클리닉이 쓰여져 있는 이 버튼을 한 세트로 해서 만들고요, 복사해서 배치한 다음에 글자만 어때요? 다시 수정해 주면 되겠죠? 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 구름 형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네이처에 구름 있죠? 네, 클라우드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쉬프트 눌러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시고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다시 설정 가능하십니다. 자, 레이어 패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부 그림자 설정된 거 확인되시죠? 이너 섀도우 클릭하고 내부 설정 조정한 후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서 패스 선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자, 이 보습 클리닉은요, 글씨 한번 보시면 도듬 15포인트 설정하고 색상은요 0, 0000 하면 검정이죠. 자, 그리고 여기 중앙을 지정했어요. 한 줄 입력인데 굳이 중앙 정렬할 필요가 있나요? 자, 아래 복제해서 배치하고 글자 수정할 때 자, 이 글자의 띄어쓰기와 개수가 다르죠. 가운데 정렬로 해놓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정렬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글자 입력할 땐 클릭하셔서 상단에 설정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외부 광선 설정하겠습니다. 아웃어 그로우 지정해 주시고요.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브 툴 이동 도구로 구름 모양과 보습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무브 툴에는요, 상단 옵션에 오토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어 패널 펼쳐놓고 작업해보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레이어가 있는 곳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클라우드 있고 바로 위에 보습 클리닉 저희가 입력을 했잖아요. 복제가 돼서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 동시 선택이다 할 때는 Shift 생각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할 거고요. Move Tool 옵션에는요, 위에 이 얼라인에 해당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정렬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양 때문에 자, 가로상의 중앙 정렬만 지정을 일단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고요. 자, 복제할 때는 여러분 Alt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건 다 아시죠? 어디에서? 작업 이미지에서 또는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한 상태에서 이동해서 배치하셔도 됩니다. 제 설명 중에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른 강좌에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lt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합니다. 자, 이때 스마트 가이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자, Alt 누르고 드래그, 다시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네, 되셨나요?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복제되는 게 보일 거예요. 카피와 카피 2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레이어 세트라고 해서 그룹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이할 때 굳이 이 레이어 세트 그룹까지 지정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글씨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정렬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또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자 개수가 다를 때는 중앙에 정렬해 놓고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버튼 만들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펜 도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근 경향은요, 이렇게 도형을 결합해서 만드는 상태와 그 다음에 펜툴로 직접 그리는 상태, 이렇게 두 개의 결합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펜도구 작업한 거 하나는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저는 흰색으로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색깔이 채워진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 부분도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형태를 만들어서 결합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패스 오퍼레이션에 콤바인 쉐입 또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을 활용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모양으로 합쳐줄 겁니다.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체크해서 하나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눈 아이콘을 한번 꺼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아래 형태가 여러분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퍼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변형해서 저희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원근을 적용해서 작업 진행해 볼 겁니다. 네. 엘립스 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쉐입 상태에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레이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타원을 그렸기 때문에 엘립스 1이라고 레이어 제목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지정하는데 옵션에서 여러분 이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옵션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렉탱글 1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새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생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 병합이라는 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쉐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병합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언두 해주시고요. 자, 사각형 그릴 때 반드시 위에 패스 오퍼레이션을 컴바인 쉐입을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의 레이어에 같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색깔이 있는 상태로 그려지는 거를 말합니다. 자, 레이어 한번 보실까요? 엘립스 1 레이어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변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해볼 거는 퍼스펙티브 원근에 해당됩니다. 자, 위쪽에 가장자리 점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은요, 맞은편의 점도 어때요? 대칭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안쪽 더블 클릭해서 명령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옵션 바에 레디우스 설정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10을 설정하고 작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것은 콤바인 쉐입인지 확인하시고 십자 포인터 옆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상단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또 겹치도록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또 하나 그려줄게요. 네. 자, 이렇게 겹치도록 그렸어요. 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먼저 그렸던 둥근 사각형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서도요, 퍼스펙티브 원근을 지정하겠습니다. 아래쪽 모서리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네, 원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이때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옵션 바에 얼라인 통해서 정렬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위치 수정하시거나 그 다음에 크기 다시 설정하실 때도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수정해서 진행할게요. 다시 온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형태는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단의 모양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쪽 모양 조금만 더 수정해주고요. 자, 패스.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패스가 활성이 됩니다. 자, 지금 모서리 둥근 사각형 지정되어 있을 때, 자, 이 조절점이 체크된 게 풀려 있어야 돼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지정하고, 이때는 십자 포인트 옆에 마이너스가 뜹니다. 자,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형태를 빼줄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엘립스 툴로 가서 하단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릴게요. 자, 드래그 하다가 Alt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중앙에서부터
마우스 포인터가 배치된 곳이 중앙이 돼서 그려집니다. 드래그 하다가 Alt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 눌러주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배치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운의 기준점, 하단 기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 때도 여러분 Shift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패스 셀렉션 툴로 모든 모양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얼라인에 가운데 정렬 필요하시면 지정해 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합해 볼까요? 자, 이 쉐이프에 관련된 도구들이죠. 지금 이 도구들 사용하실 때 옵션에 보시면요, 패스 오퍼레이션의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뜹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아까는 따로따로 조립하듯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색상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할게요. 드롭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제목도요 바꿔줄게요. 네, 패스 1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펜 툴로 가운데 불꽃 형태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자, 이때 자, 이미지의 선택을 할 때는 패스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상태에 모양 레이어가 나왔을 때는 옵션에 쉐입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쉐입 상태 설정하시고요. 처음에 설정하지 않으면 뉴 레이어라고 해서 새 레이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레이어에 그리셔야 돼요. 네,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을 바꿔서 지금 얘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린 다음에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처음에는 여러분 클릭만 하시고요. 자, 곡선 형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형 그릴 때 드래그 자, 여기서 전환할 땐 Alt 누르고 기준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 주시고요. 다시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서도 커브 전환할 거예요. 기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시 드래그 클릭한 후에 드래그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패스 상태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 컨트롤 누르시고요. 모양은 수정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하시고요.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대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죠.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의 분포를 보시는 거예요. 네. 앵글을 45도로 조정을 해서 색깔의 분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드랍 섀도우 체크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할 일은 여기에 적용할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자, 패턴의 구성 요소 보시면 두 개의 모양을 가지고 결합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두 개의 모양을 배치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게 사방 연속 무늬처럼 퍼지도록 해줬는데, 이때 이 패턴의 크기 구성 요소 보실 때는요, 이 눈금자의
눈금, 간격 보시면서 패턴을 만들 도큐멘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가려놓고요. 자, 미리 설정해 놨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어 주십시오. 50픽셀로 가로 세로 50픽셀로 설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 콘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하셔야지만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양에만 색깔이 들어가고 디파인 패턴으로 정의하시면 아까처럼 만들어진 패스에 패턴 적용해도 패스의 바탕 색깔은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 주의하시고 진행하시고요. 혹시 화이트로 설정하더라도 패턴 정의할 때 백그라운드에 눈 아이콘 끄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지정하셔서요. 두 개의 형태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것은 웨이브, 파형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얼룩 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교재에는 자세히 경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앙에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R 하시고 이렇게 안내선을 정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 패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이름이 물결이라고 패턴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레이어에 이 부분은요, 이름을 패스트라고 할 겁니다. 자, 패스 1에 어때요?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돼서 물려 있는 거죠. 자, 패스 1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여기에 패턴 적용할 거니까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에 필 클릭하시고요. 자, 패턴인지 확인하신 후에 패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적용한 패턴입니다. 정의한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새 레이어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 1과 패턴 레이어 경계 Alt 누르고 클릭해서 패스 1 영역 안에만 패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패턴은요, 오페시티를 60%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자 효과 보시면은요, 허리젠탈 타입 툴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네. 잠시만요. 제시된 문자의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서 18포인트 지정하시고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고 자, 입력하신 후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적용해서 네, 화면과 같이 설정. 자, 문제에 대한 설정은요,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에 왜곡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자, 상단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요, 호리젠탈 타입 툴 클릭하시고요. 에리얼 볼드 43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줄 입력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입력한 후에 웹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멀지 분리기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수치를 적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값 조정해서 정답 파일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또한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드랍 섀도우가 각각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부분의 효과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듬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색 지정하셔서 적용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해서 위아래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은 아크고 마이너스 30% 적용을 했고요. 자, 적용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했겠죠. 스트로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글자가 이제 글자에 대한 설정이 끝났을 때 키패드에 엔터 쳐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 중에 여러분 이렇게 커서 깜빡거리고 있을 땐 컨트롤 T 하면 캐릭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T 누르셔서요. 자, 이 정답 파일 결과와 똑같이 하기 위해선 회전을 20도 적용했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 위에 옵션에서 20 입력하고 엔터 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글자에 대한 설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글자에는요, 아래쪽 글자만 훨씬 더 크기가 크죠. 네, 입력하시고 선택해서 설정된 크기대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셨으면 안내선, 가이드 등을 가리시고요. 최종적인 저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여러분이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착각하시고 임시 경로에 저장하고 전송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내 PC 문서 GTQ 폴더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엔 600에 400 픽셀의 JPEG을 먼저 저장을 해 주십시오. 퀄리티 8 지정하시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의 파일을 하나 더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